자요. 목적의 가능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의 가능성, 거기 보면 29번 나와 있죠. 자, 가능성 보면요. 목적의 가능성은 사실은요, 우리가 민법 총칙보다는 채권법에서요, 주로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언제를 기준한다고 그랬죠? 성립 당시를 기준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원시적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요, 이미 멸실됐다, 이미 수용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요, 원시적 불능이라는 것은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신뢰 이익을 배상한다. 이것을 세 가지를 영악하게 같이 묶어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후발적은요, 무슨 계약 체결 후 이렇게요. 계약 체결 후 이렇게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행 이익을 배상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원시적은 매매 계약이 성립되기 이전에 이미 멸실되거나 이미 수용이 된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후발적은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등이 체결된 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후발적을 보면은 먼저 우리가 매도인이 있고요, 여기요 매수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쌍방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매도인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채무자라고 얘기하고요, 매수인을 채권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매도인의 잘못이 있다, 그 다음 매수인의요 잘못이 있다, 그 다음에 쌍방이요 잘못이 없다. 원래는 채권법에는 쌍방이 잘못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뭐라고 나와 있다? 채무자가 잘못이 없다. 결국 채무자가 잘못이 없다는 것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잘못 없다. 왜냐하면 그 밑에 조문에는 채권자의 잘못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서는 채무자의 잘못 없이, 이 말은 쌍방이 잘못이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천재지변이다. 우리 시험에는 뭐라 나왔다? 국가가 수입을 금지시켰다, 제3자가 방화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매도인하고 매수인 두 사람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럼 여기에서 후발적으로요, 채무자가 잘못이 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이것을 채무불이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채무불이행, 이렇게 채무불이행이다 이렇게. 그럼 채무불이행이 있으면요, 채무불이행에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계약 해제, 원상 회복, 손해배상 이렇게. 그런데 봐봐, 채무불이행이 가장 중요한데요,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맞으려면 채무자의 잘못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원시적 후발적? 후발적으로요. 그러니까 원시적의 경우는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나오면 절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여러분요, 이 원시적의 경우는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나오면 안 된다. 이게 또 하나 중요하고요. 알겠죠? 자, 두 번째는요, 매도인이 잘못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매수인이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위험 부담이 될 수, 아니면 채무불이행이 되지 못하고 뭐라고 한다? 이것을 위험 부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잘못하면 채무불이행이죠. 채권자가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쌍방이 잘못이 없잖아요. 쌍방이 잘못이 없다는 것은 채무자가 잘못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험 부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럼 여기서 또 물론 채무자가 잘못했을 때도 대상청구권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대상청구권은 쌍방이 잘못이 없을 때요, 주로 대상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대상청구권 이렇게요. 그래서 대상청구권하고요, 위험부담하고요, 채무불이행하고요, 해적본하고요, 원상회복하고요, 손해배상, 이 모든 것은 후발적 불능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른 국가고시에 뭐라고 나오냐, 다음 중에서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없는 것, 그걸 뭘 묻는 거예요? 원시적을 묻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뭘 묻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시적이면서요, 그러면 객관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부가 불능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가 불능인 경우 이렇게 했죠. 전부 불능하고요, 일부 불능 이렇게요. 물론 여기 객관적 불능이 있고 여기 또 주관적 불능이 있긴 있어요. 이 주관적 불능은, 원시적 주관적 불능은 570조 전부 타인의 권리의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닥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원시적, 객관적, 전부잖아요. 전부. 그럼 이것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원시적 불능은 무효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원시적이고 객관적이고 전부가 불능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는 무효가 되죠. 그런데 후발적은 원칙적으로 유효요, 무효요? 유효. 그래서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는 유효인데 채무자의 잘못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일단 계약을 체결했죠? 유효인데 채권자가 잘못하면 위험 부담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읽을 때. 자, 그러면요. 여기는 535조요. 계약 체결상에 무슨 책임이요? 과실 책임이 되는 거예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반드시 일방은 잘못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은 무효잖아요. 무효인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질 수 있고요. 원시적, 객관적 일부가 불능이잖아요. 일부요. 여러분 일부가 불능이죠? 여러분 일부 불능일 때 어떻게 한다? 이것을 수량을 지정한 매매. 수량을 지정한 매매일 때,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뭐냐면 아파트 분양이죠. 그럼 아파트 분양할 때 이러면 어떻게 하죠? 평당 100만 원 이렇게 해서 분양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이것은 574조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담보 책임이요.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을 지는 것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량 부족의 무슨 책임이다? 담보 책임이다. 그래서 과실 책임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제 다른 시험에서는 뭐가 하나 나온 적이 있냐면요. 담보 책임은 원래는 뭐죠? 유효이죠. 유효인데요. 대금 감액. 담보 책임은요. 계약 해제. 그다음에 손해배상. 이런 것을 치거든요. 여기에서는 뭐냐? 유효이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질 수 없고요. 부당이득 반환이란 말이 없고요. 유효인데 대금 감액이나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그것은 가능성에 관한 것인데요. 원칙적으로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하면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능성은요. 우리가 이제 가능과 불능을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불능을요. 그러면 이 가능은 우리가 볼 필요가 없죠. 불능의 경우는 우리는 이것을 사회통념이요. 사회통념에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가능과 불능으로 이렇게 사회통념에 따라서 가능과 불능을 이렇게 나누는데요. 불능은요. 여러 가지 불능이 있어요. 법률적 불능, 사실적 불능, 전부 불능, 일부 불능, 객관적 불능, 주관적 불능 다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요. 원시적 불능하고요. 그다음에 무슨 불능만 중요하다? 후발적 불능만 중요한 것이에요.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별하는 기준이 다 달라. 전부냐 일부냐, 법률적이냐 사실적이냐. 알겠죠? 여기요.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다 다른데 일단 가능과 불능은 사회 통념을 따라서 구별하고요. 그 다음에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누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봐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죠. 그러면 무효죠. 후발적 불능은 뭐다? 유효죠. 자, 매도인의 잘못했다. 매도인 채무 불이행이죠. 그래서 항상 이러면요, 채무 불이행이란 말은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 체결 후에요. 후발적 누가 잘못했다? 채무자가 잘못했다. 그래서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한 것을 채무 불이행이다. 채무 불이행 정확하게. 그럼 여기서 아까 내가 얘기했죠.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없는 건 언제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에요. 그럼 여기는 봐봐. 여기는 일부 불능이죠. 일부 불능이라는 것은 그건 미달됐다. 미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미달됐다 그러면은 그것은 담보 책임으로 가는 것이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언제나 전부 불능일 때만 무효이고 전부 불능일 때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달됐다 일부 불능이잖아요. 일부 불능일 때는 무슨 책임이다? 담보 책임이다. 담보. 알겠죠? 부당이득 반환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유효이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서 나오고요. 담보 책임에서 또 나와. 똑같은 말이.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원시적이란 말은 뭐냐? 이렇게 시험에 나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과 관계가 있는 것은, 그러면 그것은 원시적이잖아요. 그 원시적은 이미 멸실
이미 수용되어 있다 이렇게. 다음 중에서 무효인 것은 무효, 그러면 이미 멸실, 이미 수용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됐나요? 다음 중에서 원시적 불능은 이미 멸실, 이미 수용, 그러면 원시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 원시적 불능을 어떻게 논하고 있는가, 이미 멸실, 이미 수용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서 표현되어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요 가능성을요 한번 보죠. 자, 토지에 대한, 봐봐,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이 체결전에 뭐라고 됐어? 이미 이런 말 있죠? 이미 뭐가 됐어? 수용, 이미 수용. 우린 것을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이다 이렇게. 원시적, 그래서 후발적 그러면 안 되는 것이야. 아시겠죠? 후발적 그러면 안 된다. 뭐라고 한다? 원시적이다 이렇게. 29번 틀렸죠? 자, 30번은요 계약이 체결된 후 뭐라고? 체결된 후. 체결 후 그럼 뭐야? 체결 후 그럼 뭐다? 원시적, 후발적? 후발적이죠. 후발적은 무조건 유효다 무효다? 일단 유효가 돼요. 후발적은 일단 유효인데 누가 잘못했냐? 누가? 채무자가 잘못했다. 채무불이행. 채권자가 잘못했다. 위험, 부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발적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자, 31번요. 타인 소유 부동산은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이런 봐봐요. 여기 타인 소유 부동산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매매죠? 매매는 뭐다? 계약이죠. 계약은 뭐다? 계약은 뭐다? 채권이죠. 그래서 채권행위죠. 채권행위는 뭐다? 의무 부담행위죠. 의무 부담행위는 누가 한다? 누가 한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누구든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처분행위는 누가 한다?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 그래서 여기요 타인 소유 부동산은 매매의 대상물이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OX, X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의무 부담은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것하고 비슷한 문제가 뭐죠? 이것하고 비슷한 것이, 자 봐봐, 타인 소유 부동산은 매매의 목적물이 된다고 돼 있죠? 이게 또 여러분 어떻게 시험이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타인 소유물, 여기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은 차고나 사기가 된다 안 된다? 차고나 사기가 된다 안 된다? 차고나 사기가 안 돼. 왜? 임대차 계약이잖아요. 매매 계약이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남의 물건에 대해서 계약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타인 소유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차고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반드시 임대인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했다 이 말이죠. 임대인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했다. 이런 말이 딱 나오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뭐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차고나 뭐가 될 수 있어? 사기로서 뭐 할 수 있다? 취소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반드시 임대인 소유일 것의 조건인데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차고나 사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또 이것과 비슷한 문제가 어떻게 나오죠? 공유에서요. 공유자중 1인이 공유자중 1인이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매매 계약 유효 무효?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유효가 된다. 알겠죠? 우리는 남의 물건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같은 의미다 이 말이죠. 타인 소유물에 대한 계약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자, 여기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나왔나요? 수량을 지정한 토지 매매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 미달. 여러분 미달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이것은 일부가 불능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일부가 불능이면 이것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간다 안 간다? 안 가죠. 무슨 책임이다? 담보 책임으로 간다. 담보 책임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이 미달되는 경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요? 이것은 무슨 불능이다? 원시적 플러스 객관적 플러스 전부 불능일 때 전부가 불능일 때죠. 근데 여기는요 미달이죠. 미달이란 말은 뭐다? 일부가 불능이다 이런 말이에요. 일부가 불능일 때는 담보 책임으로 가는 것이 담보 책임으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죠? 미달된 경우는 부당이득
반환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고 했죠? 부당이득 반환이란 말이 안 나와. 자, 33번은요. 가공 매매계약 뭐라고요? 체결 후요. 체결 후. 체결 후잖아요. 후. 그럼 원시적 후발적? 후발적이죠. 제3자가 방화했네요. 그럼 제3자는 채무자다 아니다? 아니죠.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하면 채무불이행이죠. 그러면 채무자의 잘못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제3자의 방화죠. 이것은 채무불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은 원래는 뭐다? 유효이다. 유효이다. 그래서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다. 그래서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로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대금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옥 매매계약 체결 후 제3자 방어로 그 가옥이 전수한 경우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된다. 이렇게 아시겠죠? 유효 맞죠? 여기서 이제 유명화가의 그림에 대해서 그림이죠. 항상 여러분요 우리가 채권자냐 채무자냐 하는 것은 물건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 아시겠죠? 자, 그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계약을 체결한 후죠. 원시적 우발적 후발적이죠. 유효 무효 유효이죠. 후발적이요 유효이죠. 누구의 과실이다? 임대인은 봐봐. 이건 과실은 기책사유죠. 임대인은 채권자다 채무자다 이게 중요해. 임대인은요 그림을 넘겨줘야 되죠. 그림을 기준으로 해. 그래서 임대인은 채무자라고 그래. 알겠죠? 그래서 채무자의 뭐다? 기책사유죠. 채무자의 잘못이죠. 그럼 채무자의 잘못을 뭐라고 한다? 채무불이행이죠. 그래서 파손이 됐죠. 파손 이것을 이행불능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채무불이행은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이지만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게 중요해. 아무리 파손됐다 해서 무효다 그러면 안 돼. 일단 무조건 계약 체결 후란 말이 딱 나오죠. 계약 체결 후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후발적.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유효 이렇게 아시겠죠? 딱 구별을 해야 돼. 정확하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이게요 우리 시험뿐만 아니고 다른 시험에 다 나왔거든요. 여러분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뭘 했다? 매수했잖아요. 매수 매매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건 저당권을 매매하기 전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원시적이 아니고 오부발적이 아니고 뭐가 돼요? 원시적이 될 수 있죠. 그 저당권이 실행됐으니까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매매하고 난 다음에 저당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매매하기 전부터 저당권이 있었잖아요. 그 저당권으로 실행됐단 말은 그 저당권으로 뭐가 이루어졌다? 경매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실행이란 말은 경매. 그럼 이런 봐봐요. 우리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576조 우리가 담보책임이다 이 말이죠. 576조 담보책임. 이 576조 담보책임은 매수인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계약 해제와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할 수 있죠. 이건 담보책임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은 잃게 되죠. 이렇게 된 경우 뭐가 된다? 유효한 법률. 원칙적으로 이것은 원시적이지만 이것은요 담보책임은 아까 내가 말했죠. 담보책임은 일단은 뭐로 본다? 유효인데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무효인데 해제 표현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요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조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은 담보 책임의 문제이지 이것은 가능성, 가능과 불능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원시적 불능과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문제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지금 지문에 있어가지고 자기의 주소는 어디다? 담보 책임이다 이 말이죠. 몇 조? 576조.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계약 해제 손해배상. 그러면 계약을 해제한다고 하는 것은 법률 관계가 지금 현재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것을 얘기하고요.